쌍방울 22년 상반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이 9.6% 증가했습니다만은 영업이익이 101%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원가 회계는 아닙니다만 스루풋상으로는 적자입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쌍방울에 대한 그 뉴스들이 아까 그 네이버 검색 엔진 그게 이제 무작위로 뜨는 거가 아니고 이제 언론 매체가 이 선정해서 뭐 이렇게 한다 그랬는데 차관 쌍방울에 대한 뉴스들이 떠가지고 보니까 전 현직 회장 동시 체포. 지금 핵되는 것 같진 않아요. 그 체포 영장이 발부됐다. 위기의 쌍방울 주가 장중 역대 최저가로 급락했다. 매경 에코노믹 2022년도 8월 17일자 기사였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 그러면은 금융정보분석원이라는 게 있는 모양입니다. 아마 F니까 파이낸스일 거고 인포메이션 그 다음에 분석원이 요게 뭐 U가 뭔지 모르겠어요. 쌍방울 그룹이 발행한 전환사채 상환 과정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을 발견해 대검찰청에 통보했다. 뭐 이게 뭐 자금 흐름을 어떻게 추적을 하는 건지 참 대단한 어떤 그 노하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쌍방울 그룹의 수상한 자금 흐름과 함께 무관한 게 아니죠. 이재명 의원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간의 연관성을 근거로 통합조사에 나섰다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재명 씨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네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가 있는데 전 경기도 평화 부지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 경기도면은 이재명 경기도지사하고 무관한 게 아니죠.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화영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이런 것도 이제 추가로 그 뉴스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8월 22일자 좀 지난 얘기입니다만 중국법인 영업중단으로 실적 악영향, 재고자산 비율 늘리고 재고자산 회전율은 낮춰야. 제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재고자산 회전율이 조선 비지에서 띄워졌네요. 많이들 재고자산 회전율을 언급하는 기자의 수준은 못 봤습니다. 재고가 많다, 증가했다, 뭐 재고가 감소했다 이런 얘기에도 재고자산 회전율을 언급한 기자는 이신의 기자라는 사람이 대단히 그 소양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 회계에 대해서요, 아니면 기업 경영에 대해서. 쌍방울의 중국법인 중 영업법인인 쌍방울 북경 상무 유한공사와 훈춘 쌍방울 침직 유한공사, 쌍방울 심양 상무 유한공사가 영업을 중단했다는 얘기입니다. 재고자산 회전율도 지난해 2.09 회전에서 올 상반기 1.89 회전으로 낮아졌다. 재고 회전율은 매출액을 재고자산으로 나눈 수치로 회전율이 높을수록 재고자산이 매출로 빠르게 이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많이 잘 알고 있네요. 그런데 스루풋 쪽에서 제가 재고자산 회전율을 구하는 것은 매출액이 아니고 매출액 나누기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만 하고 있습니다. 내역을 모를 때는 재고자산 내역을 모를 때는 지금 얘기한 대로 매출액에는 매출 마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정확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재고자산에는 물론 가공비가 배부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 이렇게 해도 뭐 안 될 건 없습니다. 동일한 기준 가지고 계속 똑같은 연도를 분석을 하는 거나 제가 얘기하는 매출원가 나누기 그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이렇게 하는 것이나 결과는 같이 나올 수도 있지만은 다르게 나올 확률도 높습니다. 왜냐, 원재료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이런 그 뉴스를 보고서 제가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재고회전율을 결국 높여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스로프 분석을 하면서 제가 끊임없이 재고회전율을 올려야 된다, 올려야 된다, 올려야 된다라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럼 쌍방울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기로 하죠. 매출은 483억으로서 그 9.6%가 증가했습니다만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그 재료비가 24.4%나 아주 폭증했습니다. 그러니까 스루풋은 마이너스 2.7% 금액상 감소했고 스루풋율은 6.1%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판매하면 판매할수록 마진율은 떨어지는 거죠. 운영 비용은 0.9%밖에 증가를 안 시켰습니다만은 생산성 1.0이면 거의 손익분기점 선입니다. 그러니까 금액상으로는 1,100만 원 적자가 났습니다. 전년도에는 8억 4,700만 원 이익이 난 거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나 원가 매개상으로는 10억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것이 강우비 배부 재고 상품 포함해서 재고자산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면은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상제품이 37억이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제공품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40억이 증가를 한 거기 때문에 40억 중에서 10억이 가공비가 배부된 가공의 이익이 스루풋 회계에서는 제거된 거기 때문에 것입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서 재고자산의 변동액의 기준이 이 전체 재고자산으로 하고 있는 거로 인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원재료의 사용 및 상품의 매입액이 있습니다. 이게 32.4% 증가했고요. 매출이 9%뿐이 증가를 안 했거든요. 그 다음에 그 매출원가 요거 두 가지 합친 거를 그 매출원가 재료비라고 명명해서 21.8%가 증가했습니다. 운영비용은 0.9%밖에 증가를 안 시켰습니다. 그리고 가공 비율이 전년도 34%에서 26%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아까 이 손익계산서에도 우리가 추정한 겁니다만은 그 제조 원가상으로도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을 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되겠어요.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 금액은 크게 나지는 않는데 이게 이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과 전체 재고자산의 차이로 다음 장에 또 표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가 거의 49억 원 집행이 됐는데 직원 수는 217명, 상반기 평균이 2250만 원 선이고 연간 한 4,500만 원 선 예상이 됩니다. 이게 섬유회사가 물론 임금 수준이 낮습니다만은 최근에 어떤 분석을 하면서 이거 완전 중소기업 하위 수준 정도의 임금을 주면서 쌍방울을 이끌어가고 있다. 중국은 더 인건비가 싸니까 다 중국으로 공장을 다 옮겼겠죠. 국내에는 일부 익산인가 남아 있는데 물류센터가 있다고 그러고 인원이 얼마 안 되겠죠. 이런 데 다니면 어떤 자부심도 안 날 것 같아요. 평균이 이 정도니까. 그래서 나머지들은 기타 비용으로 몰아서 회사는 표시를 했습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2단계로서 이 차이가 나는 것은 이 비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입니다. 이번에 이 1번은 스루프 쪽에서 기준을 가지고 가는 거고요. 2번은 회사의 기준입니다. 그 차이액은 BWCI의 증감액이다. 그래서 일치합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도 일치를 합니다. 이거는 중소기업이지만은 이 CEO들은 이렇게 횡령 혐의 이런 거로 구속을 당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적어도 이 영업의 본류인 이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분식회계라든지 이런 걸 안 하고 그래도 깨끗한 이거는 직원들이 잘 하고 있다. 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네요. 요거는 참 격려해주고 싶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재고 회전율을 보면 6개월에 1.3회전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의류업체인데, 의류업체가 물론 재고 회전율이 낮기는 낮습니다. 어, 그러나 이제 그 소수점 두 자치를 보면은 0.04 포인트가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재고는 더 증가한 거로 되는 거고요. 수납분율도 크게 떨어졌고, 원재료가 가격이 올라간 만큼 아마 판매 가격을 올리질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매출 채권 수금 속도 조금 좋아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입 채무 지급 속도는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그 매입 채무 지급 속도가 더 빠른 이유는 원재료 확보가 더 급선무기 되고, 또 원재료를 공급하는 쪽이 공급자 우위 시장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낮은 재고 회전율이 이 쌍방울의 핵심적인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재고 회전율을 그 조선비즈 이 기자가 얘기했듯이 이거를 크게 상승시키지 않는 한은 미래는 보장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주가는 2021년 말보다 371억 원이 아니 1원이 떨어져서 94%에서 54%로 떨어졌습니다. 장부 가격이 54%면은 곤두박질 했다고 하지만은 뭐 나름대로 이게 결국은 그래도 장부 가격 수준까지는 올라가야 기업 체면이 쓰는 건데 그 다른 이유로 해가지고 말하자면은 이 전현직 이 회장들이 뭐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든지 뭐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정치하고 지금 연결이 돼서 매우 그 주가는 안 좋은 상황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최대 주주가 광림으로 돼 있어요. 광림은 그 특장차로 유명한 기업이죠. 이 기업이 12.04%. 그런데 광림의 최대 주주는 칼라스 홀딩스로 돼 있는데 그 광림의 그 최대 주주 칼라스 홀딩스가 18.72%. 큰 금액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칼라스 홀딩스의 또 최대 주주는 누구냐 그러면은 양성길 씨라는 분으로 30%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쌍방울 그룹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쌍방울을 어떻게 왜 그룹으로 얘기해 주는지 여러 군데 이렇게 이 투자한 데가 많은 모양이죠. 양성길 씨로부터 시작해서 칼라스 홀딩스인데, 그러면 쌍방울 그룹이라고 얘기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쌍방울이 뭐 어디를 또 많이 가지고 있는지, 그러면은 광림을 또 추적해 보고 싶은 욕망이 또 일어나기도 합니다만은, 칼라스 홀딩스라는 데하고 또 나오면은 거기서 또 거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광림 특장차는 제가 옛날 뭐 조직에 있을 때 광림 특장차를 한번 산 적이 있습니다. 뭐 그거는 개인적인 경험이고요. 원가 회계 사고방식으로 그 연간 매출액을 예상해 보면은 한 1050억 원, 요거를 그냥 견적건이라고 생각해서 어떤 단순한 그냥 말하기 좋게 한 10만 5천 원 정도 견적자리를 냈는데, 계약은 한 10만 원 되면은 영업이익은 한 1,800원 정도 난다. 그런데 재고가 계속 늘었거든요. 이거를 재고 회전율을 높이라고 그랬으니까 재고를 줄여야 되잖아요. 그럼 10%를 줄인다 그러면은 계약은 매출을 10% 늘린다 하더라도 거꾸로 1,080원의 영업 손실이 발생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가 회계의 모순이고 의사결정을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고 회전율을 올려야 되는데, 재고 회전율을 올려야 돈을 번다고 조선비즈 기자도 생각을 했는데, 실제 결산에 보면은 재고를 줄였으면은 이익이 영업 손실이 나는 거죠. 이게 원가 회계의 맹점이고, 실질적으로 이제는 원가 회계를 사기성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재고 회전율을 올리는데 재고도 증가하면서 재고 회전율을 올리려면 그때는 이제 이익이 증가합니다만은,
재고를 실질적으로 줄였다 한다 그러면 영업손실이 나는 게 원가 회계의 맹점이고 사기성인 겁니다. 스루풋 사고방식으로 그 적자니까 손익분기점은 계산해 보면은 한 967억 원 정도 하면 됩니다. 그 1000억 원이 아니고요. 그러면은 그 제한 가격을 뭐 996억 원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뭐 10만 원보다 더 싸게 하겠다. 그러면은 제한가가 뭐 99,652원으로 할 때 그래도 그 스루프상으로는 2,958원이나 남는 거로 산출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계약이 99,000원으로 됐다 그래도 10만 원보다 적어도 1,000원 싸게 해줘도 2,300원 남는 거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재고를 줄이는 게 아니고 재고 회전율을 연간 그게 2점 몇 회전뿐이 안 되거든요. 이거를 획기적으로 한 3회전까지만 해보자. 1년에 3회전 한다 그러면 4개월에 한 번 도는 것뿐이는 안 되거든요. 18.5%를 증분을 시키는데 성공을 한다면 매출액은 38.7%나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경우에 영업이익은 100만 원 단위로 다시 환원해서 얘기하면 165억 원의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계획 대비 461% 업된 그런 영업을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3회전 가능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것이 문제인데요. 여기에 경영관리의 그 우선순위를 선택을 했을 때 폭발성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전문 경영이냐 하더라도 오너가 아니더라도 이런 목표를 가지고서 운영을 했을 때 기업은 쌍방울도 돈은 벌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쌍방울 상반기 실적을 분석을 해서 연말까지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랬는지 예측하는 게임을 해봤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